자, 이번 시간 우리가 교통 파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조문도 잘 나오지만 또 판례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문 문제는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 바꿔진 단어를 고쳐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100페이지에 있는 교통경찰 파트 문제가 있어요. 교통경찰 파트 문제가 있는데 그 교통 들어가기 전에 30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수사 30번 가면 이게 경감부에서 23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 문제 하나 보시면 옳은 거니까 틀린 것 3개 찾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2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2번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경이나 그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현장 출동, 조사, 질문 할 수 있다. 이걸 제가 행정조사라고 했거든요. 행정조사. 근데 그 행정조사의 권한이 사경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범위와 권한이 동일하다, 차등화시켰다는 거죠. 차등화. 그래서 사법경찰 관리가 조사하거나 질문할 때 피해 아동의 보호, 사례 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관계인에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사례 관리를 위한 조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사경이 아니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만. 그래서 여기 사법경찰 관리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현장 출동한 사경과 전담 공무원 간의 행정조사의 권한이 동일하다, 차이를 두었다. 그래서 2번이 올바르지 않고, 3번에 200시간짜리죠. 200시간짜리가 저희 경찰에게 3개 나오거든요. 200시간짜리가 돈가스죠. 가스, 아동,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이 3가지는 200시간짜리인데 200시간은 할 수 있다고 끝나요.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선고유예, 제외. 제가 이거 시험 나오기 전에 노래를 불렀던 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긴급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요. 이제 교통으로 가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 관련 판례인데요. 우리 1번에 잠을 자다가 추워서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했다. 우리가 운전의 시작은 시동 플러스 기어가 들어가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상태. 하지만 음주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시동을 건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이게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그냥 운전과 음주운전의 시작은 달라야 된다. 차등해야 된다. 하지만 시동을 켰다 하더라도 차를 이동할 목적 없이 추워서 물리적으로 차에 히터를 틀려면 시동을 걸지 않고는 차에 히터를 틀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동을 켜야만 했다면 이는 차를 이동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시동을 켰다 하더라도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켰다면 그때는 음주운전이지만 히터를 틀 목적으로 시동을 켰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5번에 1번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온 것만으로는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음주 측정할 때요. 음주 감지기 반응을 보고, 자, 반응이 있으면 음주 측정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음주 감지기 감지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감지기에서 감지된 다음에 음주 측정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주 측정기로, 자, 음주 감지기에서 감지된 것만 가지고는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감지만 한 거지 알코올 농도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지기 감지만으로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가 어렵고, 감지기 감지를 거부했을 때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된다. 그래서 저희 경찰학에서 음주 감지기 판례는 2개가 있어요. 감지기 감지를 거부하면 방해 음주 측정 거부죄, 감지기에서 감지된 것만 가지고는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3번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음주 감지기에서 감지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물을 제공해 줘야 돼요. 물을 제공하고 입안의 잔류 알코올 과대 측정 방지를 위해서 헹궈내고 그 다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측정하여 근소한 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이게 위험운전 치사상죄죠. 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 정도만 나오면 우리는 충분히 기소가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 또 7번 한번 가볼까요? 자, 운전자 A, B, C, D가 있어요. 여기 운전자 A에 치사에 밑줄하는 걸래요. A, B, C, D에서 자, 치사는 사망사고죠. 요거 비친고죄예요. 비친고죄 기소됩니다. 특례법으로 기소돼요. 자, 2번은요. 치상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입건하여 처리한다. 자, 여기 포인트가 중상해예요. 이 중상해는 중상해 진정한 반의사 불벌죄, 진심 반의사 불벌죄, 가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진심 반의사 불벌죄. 자, 그리고 3번 필로폰이 약물이거든요. 필로폰이 마약이잖아요. 자, 약물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이것도 비친고죄죠. 특가법 적용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4번 단순 물피가 있거든요. 자, 단순 물피 도주. 자, 물피 발생한 사건은 항상 무슨 법? 도로교통법으로 형사할 건데. 그래서 이 D번은 자, 도로교통법으로 형사할 건 되니까 특가법으로 형사할 건 된다. 틀렸어. 특가법으로 형사할 건 되려면 물피 사고해야 됩니까? 인피 사고해야 됩니까? 인피 사고해야 되죠. 인피 사고해야 되죠. 인피 사고. 자, 파이팅.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음주가 아니라 인피사고 발생했어요. 과실, 중과실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비친고죄예요. 12개 중요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이 다쳤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요. 비친고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인피 정도가 가벼운 경상이야. 그런데 이 인피 정도가 중상해야. 자, 인피 정도가 사망이야. 이때는 비친고죄죠. 자, 요 둘이죠. 이게 반의사인데, 자, 여기서 중상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이를 정도의 상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구, 불치야. 치료가 안 돼. 한쪽 판 절단, 한쪽 눈 실명, 이걸 중상해라고 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요, 상해 등급 줄 때 양눈 실명하죠. 그럼 상해 1등급이에요. 사망으로 쳐요. 두 눈 실명하면 사망 보험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그만큼 세요. 중상해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경상은 시간 지나면 치료되죠. 얘는 시간 지나면 치료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사가 경상도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집에 가고 중상해도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집에 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중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기소한다. 형사처벌 되는데 단 합의가 없을 시. 그럼 중상해는 기소를 면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합의 없을 시. 합의 없을 시 기소. 합의 없을 때 기소.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니까 진심으로 기소 여부를 누가 결정해? 피해자가. 그러면 중상해 피해자를 야기한 가해자는 본인이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받으러 찾아가서 사과하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로와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판례가 우리 사법부에 등장을 했다. 지금은 여러분 형사법 시간에 이거 하시나 보죠? 하죠? 근데 초창기 때는 안 했어요, 또. 경찰학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 잘 설명 안 해, 이거. 왜냐면 이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수업 시간 다 뺏기고 잡아먹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하는 거야. 다 바빠, 지금. 자, 파이팅. 중상해는 사망이 이를 정도에 이른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한다. 이해죠? 단 합의가 없을 시.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 그래서 이 문제 7번에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7번에 2번 지문 있죠. 자,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례법을 정하여 형사건 처리한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찐 반의사야.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이제 나머지 또 천천히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를 한번 갈까요? 24번만 한번 갈까요? 24번 맞는 것 했는데 이게 참 오래전 문제이긴 한데요. 당시에는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참 좋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참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라 함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이에요. 형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행했을 때 확정 판결과 동일한 유력. 그래서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우리 그 통고처분 정말 요즘 문제로 많이 나오죠. 통고처분. 형식은 행정인데 실질은 사법이다. 그죠? 통고처분 할 것인지 직결심판 보낼 것인지 여부는 무엇이다? 재량이다. 다 지금 최근에 나온 기출이죠. 자,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불복했을 때는 형사소송으로 간다. 행정소송으로 간다.
통고처분은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간다, 형사소송으로 간다. 형사소송으로 가니까 실질이 사법이지. 형사지, 형사. 실질이. 어떤 뜻인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가 여기 상구피 18은 범칙자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상구피 18은 범칙자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범칙자 제외는 미사라 그랬지. 미제시, 미답변, 교통사고 야기했을 때이다 라고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합격노트 여기 360페이지에서 구분해 드렸거든요. 360페이지 표에서 경범죄는 상구피 18이고 도로교통법은 미사다라고 360페이지에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죠? 다른 건 다 유사한데 범칙자 제외 사유가 완전히 달라진다. 상구피 18하고 미사하고. 그래서 니은번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디귿번 우리가 통고처분 대상 예외 사유가 있는데 제가 거실여라고 그랬어요. 거부하는 사람, 자 거실여 불확실한 사람, 도로교통법은 달아날 염려, 경범죄는 하기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은 달아날 염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리을번 통고처분서 받기 거부한 사람 직결심판 청구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거부하시는 분은 직결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로 가야 맞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8번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8번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기본 수업 때 안 하고 넘어갔거든. 어디 가셨냐고. 참. 자, 따라서 자, 그러므로 어디 가셔야 되냐면 도로교통법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가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빠밤빰빰빰. 어린이 보호구역에 481페이지에 가시면 그 4번 표가 있어요. 이게 저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요 481페이지 4번 표 설명하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 수업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냥 통과했던 거거든요. 그 문제 나오는 거 아니까 내가 문제풀이 할 때 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벌칙 강화 오후, 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자, 팔팔한 시간 벌칙 강화입니다. 자, 여기서요 벌칙 강화 항목이 5개 있어요. 신, 속, 주행, 신속주행, 주통. 5개는 팔팔한 시간에 벌칙 강화. 근데 이게 공휴일 뭐 이게 상관이 없어. 365일이에요. 이게 또 문제점입니다.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벌칙 강화인데, 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자, 여기 보행인데 보행, 신속 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속 보행 주통. 여기
주정차가 있거든요.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자,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은요, 범칙금 6만 원에 15점, 보행자 보호는 6만 원에 10점, 여기 주정차 4만 원, 통행금지 제한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두 개는 벌점이 없어요. 여기 위에는 벌점이 있거든요. 자, 속도 위반은 일단 안 적었어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요 시간에 승용차가 법규 위반하죠. 자, 여기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얼마? 곱하기 2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만 3이야. 그럼 노인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2야, 2. 아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인데 노인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니까 8만 원이에요. 뭐뭐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2배로 돌려봅시다. 12만 원에 30점. 자, 12만 원에 20점. 자, 이건 8만 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 통행금지 제한도 8만 원이야. 이게 벌칙 강화예요. 화이팅. 이해 되셨죠? 자, 벌칙 강화입니다. 자, 지금 칠판에 적은 건 그래? 자, 여기까지. 자, 속도 위반 있죠? 속도 갑니다. 제한 속도 초과 20km,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자, 80km 초과, 100km 초과. 이걸 초과속이라고. 초과속.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칙 가중 있죠. 요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았죠? 요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것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3만 원에 벌점 0점, 6만 원에 15점, 9만 원에 30점, 12만 원에 60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면허정지 60일이에요. 40점 바로 넘으니까. 그런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이거 위반하면 벌칙 강화되니까 앞에서는 곱하기 2죠. 근데 여기서 얘 곱하기 2 때리면 어떻게 돼요? 24만 원 되죠. 24만 원 되잖아요. 범칙금이 2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범칙금이.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곱해도 20만 원이 안 넘잖아요. 12만 원,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긴 곱하면 20만 원이 넘어버리죠. 왜냐면 직결이 20만 원 이하니까 범칙금이 20만 원 아래로 가야 돼요. 만약에 20만 원이 넘어버리면 사람들이 범칙금 낸다고 하겠어요? 그냥 직결 간다고 하겠어요? 직결 간다고 하지.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 시민이라면 범칙금, 직결 이런 거 구별이 안 되지. 벌금이 뭔지 뭐 과태료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금액만 보고 판단하니까 범칙금이 2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3만 원이에요. 더하기 3만 원이니까 벌점은 2배야. 120점, 60점, 30점. 그런데 범칙금은 더하기 3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더해드릴게. 자, 더해드릴게. 가자. 갑니다. 15만 원에 120점. 121 면허정지. 자, 여기는요. 12만 원에 60점. 자, 여기는 9만 원에 30점. 여기는 6만 원에, 여기는 곱하기 2 때리면 제로거든요. 그래서 기본 15점 줍니다. 15점. 화이팅. 인데 지금 제가 적은 건 승용이거든요. 승합차는 여기에 만 원을 더해줘야 돼요. 16만 원, 자 13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그래서
승용으로 공부를 하시고 승합으로 물어보면 10,000원을 더해주면 돼요. 근데 출제위원이 정말 미운 게 뭐냐면 시험에서 승합을 물어본 거야. 세상에나.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승용으로 답을 해야 돼요? 승합으로 답을 해야 돼요? 승합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승용, 승합 다 10,000원씩 차이 난다 그랬죠. 전부 10,000원 차이 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요 구간만 차이가 없어요. 승용, 승합이 같아요. 요 구간만 승용, 승합이 같아. 이걸 기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 30분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뭔 이해죠?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기본 수업에서 이걸 다뤄줄 필요는 있는데 이게 다뤘다가는 큰 여러 가지 주위에 이제 시간 다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나중에 또 문제 풀이 때 하겠지만 지금 듣는 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지. 자, 승합으로 물어보면 10,000원씩 더 해주면 돼요. 예, 화이팅 하시고. 자, 여기 윗부분 있죠. 자, 윗부분은 하나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걸 초과속이라고 하는데, 자, 합격 노트는 48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요게 80km 초과가 있어요. 80에서 100km. 자, 100km 초과가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 이하가 아니라 형사처벌 구간이라서 기소돼요. 그래서 가중처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여기 80km 넘어가죠. 3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벌금 구류니까 여기는 범칙금이다. 기소된다. 여기 기소돼요. 직결도 아니에요. 직결은 20만 원 이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벌점이 80점이에요. 그리고 제한속도 100km 초과하잖아요.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고 여기는 벌점 100점 부과돼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칙 가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형사처벌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환제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자, 초과속까지. 자, 그래서 28번에 이제 100km 그 제한속도 100km 초과 3회하면 1년 이하 징역형 가요.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면허 취소됩니다. 자, 28번 문제에서 적용 시간은 88시간이다. 맞고. 자, 적용 대상 법규 위반 행위는 모든 게 아니라 5개. 신속 보행 주통. 신속 보행 주통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 벌점이 2배 부과되는 것은 신속 보행이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왔어. 선생님, 5개인데 왜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 벌점이 2배 부과되는 건 3개다. 자, 얘도 벌점 2배예요. 이해되죠? 근데 얘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없는 거야. 벌칙이 강화되는 건 5개인데 벌점이 2배 부과되는 건 5개라고 답하셔야 돼요? 3개라고 답하셔야 돼요? 3개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벌점이 강화되는 거, 벌점이 2배 강화되는 거하고 벌칙이 강화되는 거하고는 개수가 달라요. 벌칙 강화는 5개인데 벌침이래. 벌침 재밌다. 벌침 2배 강화는 3개야. 알았죠? 벌점 2배, 벌점 2배는 신속 보행. 벌칙 강화는 신속 보행 주통. 알았죠? 그리고 이제 3번 승합차입니다. 승합차. 신호위반의 경우 13만 원 벌점 30점 부과된다. 여기 이거 10,000원 더하니까 13만 원에 30점 맞네. 10,000원 더하니까. 그죠? 그런데 계산할 때요. 여기 조심하실 게 6만 원의 곱하기 2, 15점의 곱하기 2죠? 그런데 여기다가 10,000원을 먼저 더하고 10,000원을 먼저 더하고 곱해버리면 이게 14만 원이 돼서 틀려버려. 그래서 더하기부터 해야 된다. 곱하기부터 해야 된다. 곱하기부터. 사칙 연산이라고 순서 있잖아.
곱하고 더해라. 알았죠? 곱하고 더해라. 자, 4번 승합차를 이용하여 제한 속도를 15km 초과했다. 요 구간이 요 구간. 요 구간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에 15점. 승용 승합 요 구간 같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30점이 몇 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15점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게 12년도 기출인데요. 저 요 문제 맞췄어요. 요 문제 당시에 맞췄어 내가. 시험 끝나고 맞췄거든.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그 12년도 1월 승진에 나왔던 문제거든. 근데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당시에 그때 생긴 거야, 이 제도가. 그때 생긴 거야, 이 제도가. 그래서 바로 그때 출제된 거야. 생기자마자, 제도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승진에 나오고 저희 시험에 그 해 출제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승진 문제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내년 1월에도 승진 시험이 있겠죠. 자, 29번 판례 하나 갑니다. 28번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요. 아, 참. 그리고 29번. 나 28번 문제 빼버리고 싶어. 문제집에서. 왜? 그거 나오면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 자, 29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요.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인데 이게 그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휴게소 같은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화물차 기사님이 국수 먹으러 가서 밥 먹으러. 그 사이에 화물차 옆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화물차 그 짐끈을 너무 꽉 묶었는지 그게 툭 터지면서 줄이 풀리면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토마토 상자가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떨어진 거예요. 자, 이건 교통사고다. 토마토 축제다. 이건 토마토 축제다. 교통사고가 아니야. 차가 지금 운행 중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토마토 상자 떨어진 요 사건은 토마토 축제다. 교통사고가 아니야. 자, 따라서 교통사고로 볼 수 없고 2번 교통사고로 인해 물피가 경미하고 파편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버리면 도주예요. 꼭 내려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여기 3번하고 4번 판례 저희 시험 정말 많이 나오는 판례죠. 정말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저희 경찰에게 교차로 판례가 3개 있어요. 3개. 자, 빠밤빰빰 교차로 있어요. 교차로. 여기 교차로에 여기 신호기가 서 있는데요. 신호기가 서 있는데 여기 빨간불 들어왔어. 빨간불. 적색불.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차 있죠. 지나가는 차는 직진할 수 있다. 멈춰야 된다. 멈춰야 되죠. 멈춰야 되는데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여기 횡단보도. 자, 횡단보도 지나서 멈춰야 돼요. 횡단보도 자, 전 일시 정지선 앞에 멈춰야 돼요.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선 안에 멈춰야 돼요. 이 빨간 불을 보고. 그런데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횡단보도에서 삥 사고 나잖아요. 이건 횡단보도 사고다. 횡단보도 사고다. 자, 신호위반 사고다. 신호위반. 요거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 사고의 상상적 경합으로 둘 중에 더 중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는 이 교차로 신호는 이 교차로 주변에 모든 횡단보도에 영향을 끼치는 아우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호위반이야.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방에 신호를 잘 보고 횡단보도 직전 일시 정지선에 멈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 횡단보도. 이게 빨간불이야. 근데 빨간불에서 우회전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그죠? 이렇게 회전하다가 여기서 사고 나죠. 이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이에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이에요. 자, 그리고 또 교차로 판례 하나 갑니다. 슝슝슝인데 여기에 지금 적색불 들어왔어요. 직진은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법에요. 직진은 안 되는데 우회전은 되거든요. 우회전 하고 있는데 신호 받고 진행하는 차하고 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면 직진차가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회전하는 차가 양보를 해야 돼. 그래서 사고 났기 때문에 요건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야. 알았죠? 교차로 통행방법은 우회전 차가 직진차에게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호위반, 두 번째는 신호위반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여기에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 자, 섬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서 있으면 돼. 알았죠? 대신 낚시는 안 돼요. 그죠? 낚시하러 서 있지 말고. 자, 이때 우회전을 요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교통섬 지나서 이렇게 우회전 하신 분들 있어. 훌륭하신 분들. 요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요건 신호위반. 저희 경찰학에 그동안 나온 교차로 판례는 딱 요 세 개밖에 없음. 자, 수고하셨고, 그래서 3번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 신호위반이야. 4번은 교통섬 지나서 우회전했다면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라고 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교통은 마무리해가고 그 판례를 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시간상 부족하네. 자, 옆에까지만 합시다. 옆에까지. 자, 3번 하나 볼까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견하여 속도를 줄일 의무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실내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죠. 아니,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죠. 신뢰의 원칙. 상대가 법규를 위반할 것을 미리 염려하여 속도를 줄일 의무가 없다. 신뢰의 원칙. 신뢰 보호가 아니죠. 신뢰 보호는 조리고 신뢰의 원칙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의 한계를 논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자, 2번. 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시동 켰다면 이건 운전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이죠. 요건 날마다 1개의 죄로 범위 합당하다. 무면허 운전 죄의 개수는 날마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위 합당하다. 자, 4번.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될 의무는 경찰 공무원에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호흡에 불복하면 혈액 측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운전자에게는 없다. 아니, 경찰 공무원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증거 수집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음을 상대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 자, 34번. 자, 여기 밑줄 하나 그읍시다. 자, 1시간 12분 경과. 1시간 12분 경과 후에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상대에게 단속당하는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적법한 음주 단속이야. 적법한 음주 단속. 자, 두 번째. 5시간 밑줄 하나 긋고. 자, 5시간 지난 후에인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 차량 운전자가 음주 단속이네. 도망갈 데가 없네. 그래서 차를 버리고 집에 가버린 거야. 길에 차를 주차하고 집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차적조 해가지고 그 차 남바의 주소지죠. 주소지에 있는 지구대 경찰한테 연락을 했어. 요런 차 주인이 우리 그 단속 중인데 차를 길에 두고 가버렸다. 그래서 연락받은 지구대에서 그 해당 주소 찾아가서 뚱뚱뚱뚱뚱 차 주인 있냐고. 차 주인 있다고 하니까 음주 측정 요구했거든. 근데 이분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어. 그래서 5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5시간 만에 찾은 거죠. 했는데 거부했다. 여기에 대해서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긴급 체포했단 말이에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5시간 후에 집에서 자고 있어서 자고 계셨어. 자면 안 돼. 더 도망 다녀야 돼. 알았죠? 자, 따라서 5시간 후에 집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불응죄가 성립합니다. 3번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시동 키면 이는 운전이 아니고 4번에 술 취하신 분을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서로 데려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측정 불응죄가 되겠습니다. 다만 요 보호조치 자체가 적법했어야 되겠죠? 보호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불응죄가 또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비교하면서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 좋은 일 많이 자, 활활 타오르시기 바라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